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1번째 바로 특수 변압기입니다. 자, 그 중에 1번 이제 3권선 이제 변압기인데요. 자, 이 3권선 변압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무슨 결선에서 이 YY 결선이 있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 YY 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특정한 문제점을 갖다 가지고 있죠. 왜냐면 바로 제 3고접파에 의한 뭐가 생기더라? 유도장애가 생기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단점을 갖다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YY 결선에다가 추가로 이제 델타 결선을 이제 추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델타 결선의 용도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죠. 그 델타 결선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자, 바로 제 3고접파 전류에 따른 이 전압의 파형이 뭐가 된다? 바로 정연파를 갖다 유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파형을 제거. 그래서 정연파, 기전력을 유기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특징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특징 때문에 사용되는 것이 이제 특수한 용도만 쓰는 겁니다. 바로 3권선 변압기인데, 자, 여기가 1차 권선이고 얘가 2차 권선, 얘가 3차 권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각각의 이제 권선비가 N1, N2, N3 구성되어 있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그러면 E2라는 전압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N1분의 N2의 E1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럼 요게 의미하는 것이 바로 뭐냐? 권수비죠. 그렇죠? 자, 우리 이제 권수비 같은 경우는 2차분의 1차, 그 다음에 기전력은 2차분의 1차 잡아놨잖아요. 그런데 요 놈을 갖다 지금 어떻게? 자, 뒤집어서 표현을 해 준 겁니다. 그 E2라는 전압은 바로 N1분의 N2의 E1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요 관계에서 보면 E2라는 것은 뭐분의 A분의 E1 관계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E3는 마찬가지로 N1분의 N3의 E1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하고, 자, 1차하고 3차 권선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전류는, 자, 요 전류하고 요 전류하고 요 전류 합이 되겠죠. 자, 1차 전류는 2차 전류와 3차 전류 합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뭐에 따라서, 권수비에 따라서 그런 특성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 사실은 중요하진 않아요. 이런 것들이. 그럼 어떤 내용이 중요한 거냐? 바로 이겁니다. 자, 3차 원선의 용도인 이 델타의 주 용도가 뭐냐?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이제 변전소에 별도의 이제 전원을 공급하니까 다양한 이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가 바로 조상 설비입니다. 그러니까 3차 원선에다가 어떤 조상 설비, 예를 들면 동기 조상기 같은 이런 조상 설비를 연결을 해서 요거 연결해서 자, 위상을 갖다가 뭐로 하면 진상으로 하게 되면은 진역률이죠. 진전류 걸려서 진역률, 역률 계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상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지역률이니까 이때는 뭐예요? 자, 바로 역률 낮추고 그다음에 전압을 보상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되죠. 그 다음에 제3고접파를 억제할 수 있다. 델타계를 쓰기 때문에 이런 이제 용도에 의해서 3권선 변압기를 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자, 두 번째가 이제 단건 변압기입니다. 요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단건 변압기인데요. 자, 요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 이제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단상 변압기를 갖다 기준 잡으면 자, 1차가 있고, 그죠? 1차 코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2차 코일이 있죠? 자, 2차 원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와 2차. 자, 따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1차와 2차가. 그러면 여기에 이제 걸리는 전압이 1차 전압이죠. 자, 1차 전압,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랬을 때, 요 놈을 갖다 살짝 바꿔가지고요. 여기를 갖다 이렇게, 이어서, 그 다음에, 요 놈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고요. 자,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요놈하고 요놈하고 다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접촉을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보시면 좀 되실 텐데, 기본 구성 자체가
그러면 요게 1차 권선, 여기가 자 2차 권선,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우선 E2라고 한번 해보죠. 그다음 여기가 이제 A라는 이제 권수비 관계가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부분을 갖다 해석을 할 때, 자 보세요. 우리 이제 권수비라는 것은 항상 자 2차분의 1차죠. 맞나요? 권수비는 자 2차 전압분의 그 다음에 1차 전압이죠.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럼 따라서 자 E2는 A분의 V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이 뭐냐? 자 이 부분. 자 여기는 V2라는 전압이 걸리게 돼 있죠. 그렇죠? 2차 쪽에. 즉 여기에 뭐가 연결돼 있어요? 부하가 연결이 돼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부하 쪽에 걸리는 전압이 V2다. 그러면 이 전압은 뭐예요? 원래 있던 전압 V1, 1차 전압에다가 자 여기는 E2라는 전압을 더한 것만큼의 전압이 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V1 플러스 이거는 뭐가 되니까 A분의 V1 되고요. 자 V1이 공통이니까 1 플러스 A분의 1이라는 이런 이제 전압이 걸리게 돼 있죠. 그렇죠? 이게 V2라는 그런 전압의 표현식이 여기 되겠습니다. 특이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자 여기를 갖다 이제 같이 묶어서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런 형태하고 이런 형태하고 뭐예요? 자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이쪽으로 넘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1차 전류고요. 요 전류가 뭐예요? 자 바로 2차 전류가 되겠죠. 2차 전류가.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합친 거죠. 자, 요거랑 요거랑 합친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갖다 중심점, 공통선이에요. 자, 공통을 갖다 기준 잡아가지고, 자, 이 부분에 요 전압을 E2라고 하는 거, 여기서 E2. 그렇죠? E2 표현하는 거고, 여기가 V1이었고, I1이었고, 그 다음에 I2 여기 있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전체가 뭐예요? 전체가 V2죠. 그러면 V2라는 전압은 요 전압에다가 요 전압을 더해 준 것 같다. 자, 맞죠? V1 플러스 E2라는 전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가면 코일 수하고 여기 가면 코일 수하서 1차 쪽은 N1이고 2차 쪽에 봐서는 N2예요. 그러면 코일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전압이 낮아져요, 전압이 올라가요. 자, 바로 가문수에 따라서 비례해가지고 기전력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권선수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전압이 올라가는 이 형태는 승합이 되는 겁니다. 승합. 올라가는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권선수가 주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강압이 되겠죠. 그죠? 이런 용도를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전압비부터 한번 볼게요. 자, 전압비는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 V2분의 V1이다. 그래서 2차 전압은 어떤 거예요? 요 전압과 요 전압이죠. 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1차 전압은 자, E1이나 이런 이제 전압이 되겠죠. E1의 전압. 즉, N1번 감었으니까 일단은 이제 전압의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부터 여기 전체를 N2라고 갖고, 그렇죠? 그리고 자, 요 부분을 N1이라고 했으니까 자, 요걸 갖다 뭐라 한다? 자, 이렇게 권수비로 자, 잡아놓은 거죠. V2로. 자, 아시겠죠? 네,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류비는 뭐 2차 전류, 2차 전류에서 자, A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자, 이런 데 부분보다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활용하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내용보다는 자, 요걸 갖다 뭐라 하면 우리 직렬권선이라고 해요. 직렬권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이제 병렬로 연결됐다 해서 이제 불로권선이라고 합니다. 자, 직렬권선과 이제 불로권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뭐냐? 부하죠. 그럼 여기는 뭐가 있겠어요? 자, 부하 용량이라는 게 존재. 부하 용량은 대문자 W 표기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부분 여기 자, E2하고 요 I2 요걸 또 곱해주면 E2, I2를 딱 해주면 뭐가 되느냐? 바로 단건몇개 용량인데 여기서는 이제 요 형태는 전압을 올려주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승합기의 용량이죠. 자, 승합기 용량인데 요거를 자기 용량, 그 다음에 단건몇개 용량, 등가 용량. 자, 이렇게 해서 스몰 W로 이렇게 씁니다. 스몰 W.
그럼 이제 승합기 용량은 어떻게 구해요? 자, 바로 E2의 I2, 그죠? 전압 곱하기 전류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부하 용량 같은 경우는 뭐야? 요 전압, V2에다가, 자, 전류, I2가 되겠죠? 자, 요게 부하 용량의 기본 표현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처음에 요거 설명을 할 때, V2는 V1 플러스 E2에서, 자, V2라는 전압은 V1에다가 1 플러스 A분의 1로 이렇게 표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 V2를 갖다가, 자, 뭐냐면, 자, 승합 후의 전압이죠. 승합 후의 전압. 자, 전압 올렸으니까, 자, V1은 뭐예요? 승합 이전의 전압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VLO로, 그 다음에 승합했으니까 하이. 자, 이렇게 표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이런 제 표현.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자, 지금 이제 구한 수식이 있어요. 자기 용량과 부하 용량이 지금 보면,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 자, 우리 이제 부하 용량은, 뭐예요? 바로 부하의 출력, 분의 직렬권 성분의 전류, 이건 I2네, 그 다음에 승합 또는 강합 전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V2, I2 부하 용량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E2. 자, E2는 뭐냐? 바로 조정 전압이죠. 왜냐하면 V2라는 전압은 V1 플러스 E2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자, E2는 V2에서 V1을 빼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럼 요거랑 요거랑 지우니까, 그럼 V2분의 V2 마이너스 V1이고요. V2분의 V2는 뭐예요? 1이죠? 마이너스 V2분의 V1이다. 그러면 요거는 1 마이너스 A와 같다. 그러니까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1 마이너스 A와 같다라는 제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1 마이너스 A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단권 몇 개 용량, 자기 용량은 자, 부하 용량 곱하기 V2분의 V2 마이너스 V1인데 그 부하 용량 곱하기 고합분의 고합 마이너스 저합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냐면 보세요. 자, 요 놈은 1 마이너스 A에다가 자, 뭐다? 부하 용량이다. 자, 1 마이너스 요 권수비죠.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의 그 다음에 부하 용량이다. 그 얘는 뭐예요? 얘가 고합이죠. 이거 뭐예요? 저합이죠. 그렇죠? 같은 식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를 하든 간에 요거는 이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권 변압기 3단결선. 그럼 여기 중요한 게 특징이 나오죠? 단권 변압기는 단상도 가능하고 요것처럼 3상결선도 가능하더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Y, 델타, V 요 세 가지가 중요한데 물론 이제 변연장 델타도 있는데 복잡하니까 자, 요거보다는 이제 주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특히 Y결선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1-V 하이의 VL이죠. 그럼 얘는 V2분의 V1이죠. 그러니까 단권, 단상 변압기하고 똑같은 식의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자, Y결선. 그럼 이제 우리 Y결선 한번 그려보면 자, 어떤 게 Y결선이에요? 자, 이렇게 된 게 Y잖아, 그죠? A, B, C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어디서 따요? 여기서 따겠죠? 여기서 따서 이렇게 빼면 A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자 따서 이렇게 가면 C 그 다음에 요놈은 여기서 분개해가지고 이렇게 빼면은 자 뭐예요? B 그쵸? 그럼 여기가 지금 뭐 여기가 1차 전압이고 여기는 지금 뭐예요? 자 2차 전압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자, E2라는 전압이 자,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Y결선인데 Y결선 하면은 단상하고 똑같이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현.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1-V2분의 V1이다. Y. 그 다음에 델타 결선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델타. 자, A, B, C 이렇게 자문했을 때 델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빼면은 이거는 뭐 어디서부터 했으니까 자, C 쪽에 연결된 거니까 자, 잡고 A라 할까요? A라 하고 그 다음에 요 놈은 여기서 이렇게 분개겠죠? 자, B라 하고
C라 합시다. 자, C라 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렇게 빼가지고 보면 여기는 뭐예요? 자, B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델타에도 이렇게 이제 분께해가지고 자, 뺄 수가 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 걸리는 거는 이제 V1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거는 이제 V2고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자, 이 부분 자체가 I1이고 여기가 자, I2 이렇게 잡겠어요. 그 델타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이 나온다는 얘기죠. 루트 3 VH VL분의 VH 제곱 마이너스 VL 제곱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HL을 갖다가 자, 2, 1 이렇게 잡으면 되죠. 그러니까 2는 H 승합잖아. 예, 그 다음에 VL은 승합되기 이전이잖아. 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이제 V결선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 요게 V결선이죠. 자, A, B, C라고 할 때, 자, 이게 V결선 거죠? 그러면 요거는 C는 그냥 가고요. 자, C는 그냥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뺄 수가 있죠? 자, 그럼 요거 A라고 하고, A. 그 다음에 요 놈은 여기서 이렇게 뺄 수가 있죠? 자, 이거는 뭐예요? 자, B가 되겠네. B. 그렇죠? 여기는 자, C가 되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자, 표현 자체. 그래서 여기 이렇게 AC 간에 자, 또는 여기에 자, BC 간에 자, 걸리는 전압이 자, 뭐가 돼요? V2가 되겠고, 그 다음 요 사이에 걸린 전압은 이제 자, 뭐가 된다? 자, 바로 V1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I1이고, 자, 이 부분이 I2 이렇게 가능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V 결선하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루트 3분의 2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요거랑 같은 식의 표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뭐분의 VH에 VH 마이너스 VL과 똑같은 거예요. 요거하고 뭐하고 요거하고 자, 1 마이너스 VH VL과 같은 겁니다. 요 형태가 뭐요? 자, 바로 Y결선 형태죠.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루트 3분의 2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느냐? 2분의 루트 3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은 우리 V결선에서 무엇을 나타낸다? 자, 바로 이용률을 뜻하는 거죠. 이용률. 그래서 요거를 이용률분의 1 곱하기 VH, VH 마이너스 VL 이렇게 공식이 나오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교재처럼 요걸 갖다가 2분의 루트 3분의 1이니까 이거 전체는 뭐예요? 루트 3분의 2 이렇게 자, 표현하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자, 계산 문제도 있고 다 잘 나옵니다. V결선은. 그래서 어떻게 계산은 Y결선, V결선 특별한 얘기 없으면 전부 다 Y결선을 푸시면 돼요. 그리고 변형장 델타는 거의 뭐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거 갖다 쉽게 기억하려면 뭐예요? 자, 일단 Y결선을 갖다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V결선은 Y결선을 이용률로 나눠준 것 같다. 그렇죠? 델타 결선은 루트 3 VH VL분의 VH 제곱 마이너스 VL 제곱이다. 이렇게 그죠? 세 가지로 자,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나중에 이제 1, 2, 3, 4 중에서 요 네 가지 중에서 뭐 공식을 찾아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자, 델타 결선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해서 자, 위아래 이렇게 11자 절대값 기호를 구분기호 쓴 다음에 자, 이렇게 위아래가 자, 양쪽이 자, 꽉 차 있는 자, 그런 형태를 찾으시면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공식이 기억이 안 났을 때 자, 궁여지책으로 답을 찾는 그런 방법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단건 면역계, 보통 면역계 비교인데 자, 이것도 이제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이 내용은 중요하지는 않아요. 고압과 저압의 비가 10배 이상일 때는 이제 단건 몇 개 용량이 거의 부하 용량과 같지만 그 이하에서는 단건 몇 개 용량이 부하 용량보다 매우 작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자, 바로 단건 몇 개 작은 용량 갖다가 부하 쪽에 큰 용량을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죠. 특징이. 그래서 고압의 저압의 비가 10 이하에서는 단건 몇 개 유리하지만 자, 그 이상은 장점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특징 보겠습니다. 자, 이 단건 면역기는 뭐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건 이곤선 면역기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단상이라 할지라도 권선이 여기에 1차와 그 다음에
자, 2차 이렇게. 자, 양쪽이 감겼잖아요. 이게 이권선이잖아요. 이권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자, 단권이니까 자, 요걸 갖다 묶고 그다음 여기를 이렇게 해서 자, 공통선을 쓴 거죠. 그래서 여기가 자, 직렬이고 여기서 나눠진 얘가 자, 분로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분로권선의 전류는 1차 전류와 부하 전류의 차전류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류가 요 전류와 요 전류의 차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분로권선은 간호되며 그에 따라 자루가 단축점으로 재를 갖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작은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자,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이거를 코일을 갖다가 얇은 걸 써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재료가 절약이 된다. 자, 두 번째, 분로권선은 공통선로이기 때문에 누설 자속이 없어서 전압 변동이 작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하죠. 요거는 뭐예요? 공통이라서 누설 자속이 없기 때문에 전압 변동길이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압 변동이 작다. 자, 그 다음에 저압측에도 고압측 같이 절연을 해야 되며 고압측 전압이 높아지면 저압측도 고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위험이 크게 따른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절연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정전류 변압기입니다. 자, 이 정전류 변압기.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설 변압기예요. 누설 변압기. 정전류 변압기입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1차 측에는 일정 전압을 가해놓고 2차 측의 부하를 변화시켜도 2차 전류가 항상 일정해야 된다. 전류의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일정해야 된다. 이런 목적에 맞도록 자, 일반 변압기를 개조한 특성을 정전류 또는 누설 변압기라고 해서 어디 쓴다? 아크 등, 네온관 등 전기 용접기, 자, 전기 용접용 변압기 이때 쓰는 것이 누설 변압기다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된 건데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 전류가 흘러가면 요 철심을 통해서 이렇게 자, 뭐가 흐르겠어요? 자, 아무래도 자석이 흐르겠죠, 그죠? 여기에. 그러니까 자, 2차 전류, 2차 쪽의 전류가 이제 크기가 일정할 때는 뭐예요? 자, 바로 이제 철심을 통해 흐르는 자석이 자, 일정하기 때문에 자, 특별한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순간적으로 자, 2차 부하 전류가 증가할 때는 뭐냐? 바로 누설 자속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누설 자속이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생이 돼서 자, 여기에 자, 누설 자속이 집중이 됩니다. 자, 이렇게 철심을 잘라 가지고요. 중간 잘라서 이제 누설 자속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누설 자속이 증가하게 되면 주자속이 어떻게 돼요? 자, 주자속은 이건데 누설자속은 반대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감쇄가 됩니다. 주자속이 줄어요. 그러면 주자속이 줄어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전압가가 커지게 되겠죠. 전압가가 커지기 때문에 자, 전류는 줄어들 수밖에 전압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압은 작아지는 대신에 전류는 자, 일정하게 흐를 수 있는 이제 그런 특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 표현하면 자, 전압이고요. 여기가 자, 전류예요. 일반적으로 부하가 증가하면 전압이 여기 있었다가 자, 여기 있었다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고 되는데 순간적으로 어떻게 돼요? 누설 자속이 급증하다 보니까 자, 전압가가 커져서 자, 이런 식으로 자, 2차 쪽의 전류가 자, 일정하게 특성을 나타내는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부하가 증가함에 따라 전압이 뚝 떨어지는 특성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바로 수하 특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수하 특성. 이런 수하 특성 갖다가 자, 이용한 것이 바로 누설 변압기입니다. 자, 이런 이제 특성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정도. 그러니까 2차 부하자가 증가할 때 누설 자속을 급격히 자, 증가시켜서 상대 주자속을 감소시키고 자, 그에 따라서 전압간을 키워서 전류를 일정하게 만드는 자, 그런 특성을 자, 이용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계기용 변성기인데요. 자, 계기용 변성기. 요것도 일종의 이제 변압하는 장치 중에 하나인데, 자, 얘는 계기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배전만에 뭐 전압기라든가 전류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 부분에다가, 자, 큰 전압이나 또는 큰 전류를 갖다가, 자,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전압을 읽을 수 있는 장치가 전압기고요. 전류를 갖다 읽을 수 있는 장치가 전류기죠. 자, 거기에 전기를 변성을 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든 이런 바로 계기용 이런 변압기, 자, 변류기들을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기용 변성기는 계기용 변압기와 계기용 변류기를 합친 그런 부분인데요. 나중에는 우리 이제 계기용 변류기를 갖다 그냥 변류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계기용 변성기는 그래서 계기용 변압기와 자, 그다음에 전류를 바꿔주는 변류기로 조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계기용 변압기는요, 자, 바로 이제 고압을 갖다가 고압을 저압으로 바꿔주는 장치. 큰 전압을 작은 전압으로 바꿔서 공급하는 장치가 계기용 변압기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략 조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 지금 뭐예요? 1차 전압이 있어요. 그죠? 1차 전압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뭐냐? 자, 바로, 계기용, 얘가 이제 변압기인데, 자, 변압기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전압계예요. 전압계. 그러니까 솔로에 있는 큰 전압을 갖다가 자, 작은 전압으로 바꿔가지고 전압계에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것이 자, 바로 계기용 변류기고. 변압기 같은 경우는 1차 전압하고 자, 2차 전압으로 이렇게 나와주는데요. 자, 2차 측의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고정이 보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10V죠.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110V로 보통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공층 전압기가 나오죠? 1차 전압과 2차 전압. 2차 전압은 보통 이제 110V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계기용 자, 변압기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변류기. 자, 이 변류기는 1차 측 큰 전류를 갖다가 자, 바로 작은 전류로 바꿔 가지고 어디에 공급하는 거예요? 전류기에 공급하는 장치죠. 변류기. 또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변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대략적으로 봤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전류기가 여기 있는 거죠. 그다음에 외압은 이제 접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흘러 들어가는 것이 1차 전류, 그죠? 얘는 이제 전류계 지시값이 되죠. 전류계.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뭐가 있어요? 자, 변류 B가 있는 거죠. 변류 B.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 전류계가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뭐가 되느냐? 전류계 자체 내부장이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항이 작은 상태가 되죠. 저항이 작은 상태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이제 거의 자, 단락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락 상태. 자, 단락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예요? 여기 이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죠.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CT는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자, 2차 측을 단락 상태로 자,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류기가 변류 B죠. 그러면 1차 전류와 자, 2차 전류의 자, B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거는 1차 전류가 있고 자, 2차 전류가 얼마냐? 2차 전류 5A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를 갖다 들어서 1차 전류가 만약에 30A짜리잖아요. 그럼 얘는 자, 몇 배로? 6배를 갖다가 자, 올려주거나 다운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건 이제 30대 5다. 자, 지금 전류계가 지시값이 만약에 전류계가 만약에 5A를 지시했어요. 5A. 그리고 이제 변류비가 30대 5짜리 썼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죠? 여기는
30A 흐르겠죠. 그렇잖아요. 30A를 갖다가 30대 오니까 6배를 다운시켜서 5로 공급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여기에 60A 흐르다. 그럼 30대 5짜리 썼다. 그럼 여기서 이제 6배를 다운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60을 6배 다운시키니까 여기는 얼마 걸려요? 전류계는 10A를 지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 놓은 거죠. 그렇죠? 자, 이 따라서 변류비라는 것은 일종의 뭐 건수비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개념이죠. 같은 개념. 자, 그러면 2차 측의 절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2차 측을 단락을 시킨다. 그러면 왜 단락을 시키느냐라고 봤을 때, 자, 대략적으로 한번 볼게요. 대략적으로. 이것도 자, 1차 권선하고 자, 뭐가 있어요? 2차 권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자, 여기 전류계가 있고 이렇게 이제 단락이 되어 있는 거죠. 단락 상태. 자, 그럼 여기 이제 전류가 흘렀고, 그죠?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자, 흐르는 거고, 여기는 이제 권수비인데 여기서는 이제 변류비라고 하는 거죠. 변류비에서 이거를 자, CTB라고 합니다. CTB.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뭐가 있어요? 이렇게 자, 여자 회로가 있는 거죠. 원래가. 그렇죠? 여자 회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순간적으로 이거 갖다 개방을 했다. 자, 개방을 시켰다. 이거 개방. 개방이 되면 얘가 0이 돼 버리죠. 전류 자체가.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온 전류가 전부 다 어디 오래? 여기 여자 회로, 여자 회로. 그러면 여기로 가겠죠? 그러면 요 1차 전류가 자, 뭐가 된다? 여자 전류로 다 바뀌는 겁니다. 여자 전류로. 그렇죠? 원래는 뭐예요? 이 1차 전류는 여자 전류와 자, 요 1차로 가는 뭐 부하 전류의 합이잖아요. 1차 부하의 합인데 자, 여기서는 뭐 여기가 없기 때문에 이를 갖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전부 다 여자 전류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속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뭐가 되느냐? 자기 포화가 되죠. 자기 포화가. 자기 포화가 돼요. 순간적으로. 그렇죠? 자,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자, 서서히 이렇게 자, 변화가 되는 이제 특성이 되는 건데 여기가 개방이 되면 뭐예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간다는 얘기. 순간적으로. 자, 순간 쭉 올라가서 이렇게 자, 자기포화가 되는 이제 그런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 동안에 자속이 자, 급격히 변화가 돼 있죠. 그러면 E는 dt분의 d파이니까 뭐예요? 여기가 상당히 이제 크게 증가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상당히 크게 증가가 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여기에는 이제 뭐가 걸리겠어요? 자, 바로 고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고전압이. 이런 고전압이 걸려서 이제 절연이 파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즉 절연 파괴되는 얘기 CT가 고장 난다는 얘기죠. 자,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좌측을 단락을 시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내용 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CT를 뭐 가동 접속, 사동 접속 이렇게 지금 나타내는데, 자,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필기보다도 이제 실기에서 가끔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가동 접속 CT 표현인데요. A상, B상, C상 했을 때 지금 요 CT 두 개를 연결했으니까 V 결선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여기가 1차 전류, 1차 전류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지금 자, CT 전류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CT. 자, A상의 전류가 지금 여기 흘러요. 그죠? A상 전류가. 그다음에 요거는 C상 전류. 자, 이렇게. 그죠? 요게 자, 바로 C상의 전류. 그 요거와 요거 합이죠. 자, 합쳐져서 어디로 간다? 전류계로 간다. 지금 보면 얘가 A상의 전류, 요게 C상 전류, 얘가 B상 전류입니다. 그러면 요거의 벡터 합이니까 여기로 가겠죠.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전류계 지시값이 됩니다. 전류계 지시값인데 보세요. 자, 요거나 자, 전류의 크기가 똑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체가 120도인데 얘가 60도예요. 자, 여기랑 요랑 같죠? 자,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똑같네. 그러면 요 세 가지가 다 똑같은 거죠. 그렇잖아요. 전부 다 자, 똑같은 그런 크기를 나타내죠. 그래서 가동 접속일 때, 자, 가동 접속일 때, 자, 1차 흐르는 전류. 자, 1차 전류는 어떻게 구하냐? 전류계 지시값에다가 자, CTB를 곱해준 거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차 전류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1차 전류가 자, 30A고요. 30A. 그다음에 자, CTB가 예를 들어서 60대 5짜리를 썼어요. 60대 5. 그러면 요 전류의 지시값은 얼마 되겠습니까? 자, 60대 5가 되면 얘가 뭐예요? 12배죠, 12배. 12배를 다운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다운. 그러면 여기 전류의 지시값은 30을 자, 12로 나눠준. 자, 그런 부분이 되죠. 그러면 얼마 나오겠습니까? 3, 4, 12, 30에다가 하면 얘는 자, 2.5A가 되겠죠. 그죠? 자, 2.5A.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가 자, 2.5A 나왔고요. CTB는 얼마야? CTB는 5분의 60. 그럼 얘는 얼마 나온다? 30이 나온다. 그렇죠? 이렇게 수식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차 전류는 자, 전류계 지시값에다가 CTB를 곱해준 것 같구나. 이렇게 이제 수식으로 자, 정리가 가능해요. 그렇죠? 자, 그 1차 부하 전류 IA 플러스 IC는 전류계 지시값이다. 그래서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차동 접속, 교차 접속이에요. 차동 교차 접속. 요거는 지금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정상적인 게. 근데 요거를 자, 위아래로 교차를 시켰다는 얘기죠. 위아래를 틀었다. 교차를 시켰다. 그럼 여기 지금 어디에? A에 흐르는 전류. 그렇죠? 요게 C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자, 그러면 C에 흐르는 전류고 자, A에 흐르는 전류 이렇게 그죠? A. 그러면 실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C에 흐르는 전류, 요거는 뭐예요? A에 흐르는 전류. 이렇게 보면. 그러면 요 전류계 지시값을 봤을 때는 자, C에 흐르는 전류에서 A에 흐르는 전류를 빼준 자, 그런 결론이 구성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벡터로 따져도 이렇게 자, 이렇게 되죠? 서로 상환에 자, 크로스 왔다 갔다 움직이는 자, 그런 구성이 되잖아. 그죠? 자, 그럼 요거 벡터도 지금 그림을 갖다 그려놨단 말이에요. 자, 여기가 A, 그 다음에 얘가 자, B, 그리고 여기가 자, C입니다. 자, A하고 똑같은 크기만큼 반대로 옮겼어요. 그렇죠? 자, 옮겨놓고 그 다음에 합을 갖다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부분 자체가 바로 C에서 A를 빼준 값이죠. 자, 그리고 수직성분 내렸어요. 이렇게. 좀 삐뚤다. 그렇죠? 이렇게 수직성분 내렸습니다. 자, 그럼 이거 전체 크기는 얼마냐 이거죠? 이거 전체 크기가. 요게 전류계 지시값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자, 따라서 전류계 지시값은 자, 요 부분이니까 요게 IC네. 자, 이렇게 해서 요 부분 뭐예요? 코사인 θ죠? 그러면 IC 코사인의 30도. 근데 요게 몇 개 있으니까? 자, 2개죠. 2개. 자, 2. 그러면 IC에다가 코사인 30은 2분의 3이고요. 요거 2가 됩니다. 자, 얘랑 그냥 주니까 어떻게 된다? 루트 3 IC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즉, 이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로 가는 전류는 자, 루트 3배 IC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루트 3배 IC. 그럼 여기서는 뭐야? 자, CT에서 2차 쪽으로 오는 그런 이제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자, 일반적인 우리 그 가동 접속 제대로 됐을 때는 뭐예요? 가동일 때는 자, 정상적으로 요 A의 전류와 자, C의 전류가 그냥 같잖아요. 그죠? 근데 요렇게 차동하게 되게 되면은 뭐예요? 여기에 흐르던 전류에다가 루트 3배를 해준 만큼 전류계로 자,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이게 전류계 지시값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우리 보면 자, 요 C상에 흐르는 전류 IC. 자, 요 C의 전류는 자, C의 전류는 어떻게 돼요? 루트 3분의 A가 되겠죠? 전류계 지시값을 루트 3으로 나눠준 것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자, 1차 전류 I1은 어쨌든 간에 전류계 지시값에다 CTB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3분의 A에다가 여기다가 자, 곱하기 뭘 해준다? CTB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형태는 어떻게 돼요? 가동일 때는 요 자체가 A에다가 CTB였잖아요. 근데 요게 지금 차동 교차로 되면은 요거의 크기만큼 누수함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1차전을 이렇게 구한다. I1은 누수함분의 전류기 직과 곱하기 CTB로 자, 계산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몰드 변압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이제 유입식 변압기에 대해서 이제 쭉 다뤄왔죠. 예. 그러니까 변압기 이제 냉각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다 절연유를 집어넣은 그런 유입식 변압기를 다뤘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몰드 변압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자, 액체로 유입은 액체로 절연을 되는 건데, 냉각을. 근데 이거는 뭐예요? 바로 고체로 절연을 한 거예요. 고체로. 자, 변압기 코일을 직접 에폭시 수지로 몰드하는 고체 절연 방식을 썼다라는 거죠. 고체 절연 방식. 절연 방식에 따라 금형 방식과 무금형 방식이 있다. 몰드 변압기. 자, 금형 방식은 이제 주형, 함침 주형, FRP 주형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무금형 방식에는 프리프레그, 디핑, 필라멘트 와인딩, 부유 경화법이 있다. 그냥 있으니까 넘어갑니다. 이거는 머릿속에 넣지 마세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3-99예요. 3권선 변압기 3차 건설의 용도가 아닌 거. 자, 3권선 변압기. 자, 1차 권선, 그 다음에 2차 권선, 이제 3차 권선 거죠. 그래서 여기는 요 3차 권선. 요놈의 용도가 뭐냐 이거죠. 자, 요놈은 이제 변전선에 전압 공급하는 거, 그 다음에 조상 설비, 자, 그리고 삼고접화 제거. 자, 아닌 것은 뭐예요? 승합용이죠. 자, 2번입니다. 자, 102번. 같은 출력에 대하여 단건 변압기를 표시한 것이다. 잘못 표시된 건 뭐냐? 단건 변압기 사용 재료가 적게 들고 손실도 적다. 왜냐면 이제 철량과 동량이 줄죠. 왜냐면 2권선에 비해서 한쪽만 쓰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손실이 줄으니까 효율이 좋다.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적다. 왜냐하면 이제 누설 렉턴가 줄어드니까. 그렇죠? 누설 렉턴가 줄어들기 때문에 임피던스 강화도 적다. 3상 사용할 수 없다. 3상 사용 가능하죠? Y교선, V교선, 그 다음에 자, 델타 교선, 자, 변연장 델타 다 쓸 수 있죠. 104번 단건 변압기에서 고압측을 VH, 저압측을 VL, 2차 출력을 P, 단건 변압기 용량을 PIL 하면 자, P분의 PIL은 뭐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로 보면 이거는 뭐예요? 부하 용량이죠? 부하 용량. 그 다음에 이거는 자기 용량. 그래서 부하 용량분의 자, 자기 용량은 1-A다. 자, 1-V2분의 V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면 뭐예요? 자, 1이고 요거 계산하면 V2분의 V1이잖아요. 같은 표현입니다. 자, 105번. 1차 전압 100에 2차 전압이 200이에요. 선로 출력이 50인 단건 변압기의 자기 용량은 얼마냐? 요거 물어본 거죠? 요거 얼마냐 물어본 거예요. 요거는. 자, 그러면 요 놈은 자, 1 마이너스 V2분의 V1에다가 자, 뭐예요? W죠. 부하 용량입니다. 자, 그럼 1 마이너스 V2 얼마? 200. 여기는 100. 자, 곱하기 W 선로 출력이 50 부하 용량. 자, 요거 계산하면 절반은 줄겠죠? 자, 25가 됩니다. 107번 봅니다. 용량 10kb의 단건 변압기를 그림같이 접속을 하면 역률 80% 부하의 몇 킬로와트까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느냐라고 했어요. 지금 이제 3000하고 3300에 3000은 이제 V1이고 3300은 뭐예요? V2죠. 요 차이잖아요. 그러면 요 값이 지금 주어진 거죠. 10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 요걸 갖다 구해야 되겠죠? 자, 따라서 이제 W는 자, 1 마이너스 V2 3300에다가 3000 이거분의 얼마? 자, 10. 그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 값이 얼마가 나오겠느냐? 이제 그거를 계산기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눌러보자. 자, 근데 110이 나왔네. 110 나왔어. 자, 근데 물어온 게 킬로와트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세요. 킬로와트라는 것은 kVA에다가 곱하기 0열 맞습니까? 맞죠? 자, 따라서 110에다가 0.8 해주면 돼. 그럼 얼마 나온다? 88kW 이렇게 나온다. 그 답은 몇 번? 4번이 되죠. 아셨죠? 이건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109번. 그림같이 1차 전압 V1, 2차가 V2인 단건 몇 개를 V결선했을 때 지금 V결선이 자, V결선했을 때 변압계 등가 용량과 부하 용량 간의 비를 나타내는 식은 어떤 거냐? 단 손실은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V결선하게 되면은 우리 자 공식의 자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그렇죠? 자, 요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자, 1 마이너스 V2분의 자 V1인데 요거랑 똑같다고 그랬죠? 자, 2분의 루트 3분의 1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요거를 갖다가 이용률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거 전체를 갖다가 뭐 전체를 루트 3분의 2로 표기를 할 수도 있어요.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 루트 3분의 2가 있는 거는 1번이네. 그렇죠? 아셨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 표현을 다 알고 있어야 되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111번. 단건몇기 3단 결선에서 델타 결선인 경우에 1차 측 성간전압 V1, 2차 측 성간전압 V2일 때 단건몇기 용량 나누기 부하 용량 어떤 거냐? 단 V1은 V2 관계다. 요거 델타일 때는 이렇게 11자 절대값 표현해서 꽉 찬 거를 찾으면 된다. 그죠? 요거는 이렇게 돼서 여기 남고, 그죠? 여기는 많이 남아요. 그 다음에 요것도 자, 이렇게 보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그림 공부인데 뭐 공식을 외우면 뭐 제일 좋죠. 근데 이제 외우지 못했을 때는 뭐 저렇게라도 답을 다 찾아야 되니까 그런 요령만 딱 터득하면 뭐 쉽게 이것도 해결이 됩니다. 자, 118번. 3단계로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 200대 5의 변류기를 그림같이 접속을 했다. 자, 변류기가 자, 200대 5에 그럼 얘는 몇 배? 40배죠, 40배. 전류계가 1.5였다. 자, 1.5A예요. 1.5A를 40배 뻥튀기 했잖아. 그렇죠? 그럼 1차 전류는 40 곱하기 2.5가 되죠. 1.5. 자, 그러니까 얘는 60A. 60A짜리를 40배로 다운시켰으니까 1.5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20번. 변류기 개방 시 2차 측을 단락하는 이유는 뭐냐? 개방이 되게 되면은 1차 전류가 전부 다 여자 전류가 돼서 자, 자기포에 의해서 자숙이 급증하다 보니까 자, 높은 고전압이 걸려서 고전압에 의해서 절연이 파괴되기 때문에 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 그 2차 측의 절연 보호다. 그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117번입니다. P형 3낭전을 측정하는 변류기 60대 5다. 여기 60대 5짜리. 자, 12배죠? 12배가 되겠습니다. 그림같이 접속했더니 전류기에 2.5가 걸렸다. 자, 이게 전류기의 지시값이 2.5였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접속이 됐다라고 가정하면 요게 흐르는 1차 전류는 자, 2.5에다가 12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12배. 그럼 요건 2.5, 12배하면 얼마 나오겠습니까? 자, 30A가 나와요, 30A가.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자, 틀어버렸으니까 요건 어떻게 된다? 자, 바로 루트 3분의 1배 전류가 흐른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따라서 요거 계산하면은 얼마 나오냐? 17.4입니다. 그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정상 접속일 때 전류를 갖다가 뭐로? 자, 이렇게 교차를 하게 되면 루트 3으로 나눠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상 접속일 때보다 전류가 어떻게 돼요? 1차 전류가 자, 줄어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단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여기서 이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단건 변압기 용량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자, 요 용량 계산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단상이라든가 Y결선하고 단상하고 같아요. 이때 부하 용량물의 자기 용량은 V2에 V1 마이너스 V2 마이너스 V1이다. 그렇죠? 근데 얘랑 같은 것이 뭐예요? 1 마이너스 V2분의 V1이고 요거는 1 마이너스 A랑 같다. 됐죠? 이렇게 표현이 가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델타 결선.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공식은 좀 복잡한데요. 루트 3 VH VL. 이거분의 VH 제곱 마이너스 VL 제곱. 여기서 공통이 VH는 V2고요. VL은 뭐예요? V1이요. 어떤 걸로 다 외워도 뭐 상관이 없어요. 그 제일 중요한 델타는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11자를 했을 때, 위아래가 꽉 찬 걸 찾으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V결선. V결선은 이제 Y결선을 갖다가, 뭐로? 이용률로 나눠주면 것 같다. 이렇게 기억하면 쉽죠? V결선은 Y결선 곱하기 이용률분의 2다. 그래서 Y결선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1 마이너스에다가 V2분의 V1이잖아요. 그죠? 요걸 갖다가 이용률, 2분의 루트 3이죠. 이거분의 1. 요거랑 같은 것이, 뭐가 된다? 루트 3분의 2다. 그래서 단건 몇 개 용량은 이렇게 해서 계산을 쭉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런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번째, 변압기 보호 계전기 및 측정이 되는데요. 여기는 뭐 내용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가볍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변압기의 내부 고장을 검출하는 보호 계전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차동 또는 이제 비율 차동이 되겠죠. 변압기 1차 측과 2차 측의 전류차에 의해서 동작이 되는 그런 계전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압력 계전기, 가스 검출 계전기, 그리고 부호 홀츠 계전기. 이 부홀츠 계전기 같은 경우는 어디에? 변압기, 주탱크와 컨서베이터 사이. 여기에 설치합니다. 여기 설치. 어떤 위치에 설치하느냐 이게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요 위치에 설치를 하다고요. 주탱크와 컨서베이터 사이에 설치를 한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주탱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컨서베이터 연결이 되면 뭐 대략적으로만 표현하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컨서베이터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흡수기가 있죠. 흡수기. 저기 컨서베이터. 그럼 요 부분에 요게 있어요. 요게. 부홀츠 계전기가 요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안쪽에 뭐가 있어요? 절연유가 있겠죠? 절연유. 그러면 요 부분도 마찬가지. 절연유가 왔다 갔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요게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 보면 여기서 뭐가 생겨요? 아크 방전에 의한 거기서의 어떤 거 바로 수소 가스가 검출이 됩니다. 수소가스가 발생이 되면 고놈을 갖다 검출해 가지고요. 이 부홀츠 계전기가 바로 경보신을 줘요. 경보를. 그럼 수소가스 생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계속 여기는 이제 높은 전압이 가 있다 보니까 유증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유증기 중에서 수소를 갖다 검출해 경보를 주는 겁니다. 그거를 부홀츠 계전기라고 한다. 부홀츠 계전기. 두 번째, 변압기의 권선 온도를 측정하는 것은 열동 계전기. 열을 갖다 검출하는 기기적인 접점의 계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치 이상의 온도가 올라갔을 때 여기 동작해서 신호를 준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변압기의 온도 시험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 직류기도 온도 시험 했잖아요. 실부하법과 반환부하법, 그죠? 했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직류 같은 경우는 실부하법이 뭐 예를 들면 전구라든가 수저항, 물저항이라든가 이런 실제 부하를 연계해서 온도 상승 시험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죠. 전력 손질이 크기 때문에 잘 쓰지는 않는다. 실부하법은. 그 어떤 것이에요? 반환부하법을 쓴다 이런 얘기죠. 반환부하법. 우리 이제 직류도 마찬가지 반환법 썼죠. 발전기와 전동기를 상호 간에 연결시켜서 서로 손실을 주고받는다는 얘기죠. 주고받는다. 그러면서 온도 상승을 시험하는 그런 데 특징이 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변압기 두 대를 갖다가 상호 간에 1차하고 2차를 갖다가 상호 간에 접촉을 해서 바로 손실을 갖다가 주고받는 겁니다. 철선과 동선을 따로 공급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반환부하법이다. 그런 거. 변압기 온도 시험으로 시험법에 쓰는 것은 바로 반환부하법이다. 그 정도 알고 넘어갑니다. 자, 네 번째, 변압기 시험에서 개방회로 시험 또는 무부하 시험인데요. 자, 이거로 측정할 수 있는 게 뭐냐? 무부하 전류. 여기서는 우리 뭐라고 그래요? 무부하 전류. 여자 전류죠? 여자 전류. 히스테리시손선, 그 다음에 와류선. 합쳐서, 뭐예요? 철선. 여자 어드민턴스. 이런 것들이 개방회로에 관련된 그런 거고. 단락 시험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건 동선, 임피던스 와트, 임피던스 전압. 물론 뭐 당연히 단락 전류도 산출할 수 있는 겁니다. 단락 시험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요 단락 시험, 그다음에 단락 시험이요. 이렇게. 알겠죠? 디귿입니다. 단락 시험은. 그다음에 등가위로 작성할 때 필요한 시험은 단무죠.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단락 시험, 무부하 시험, 각 권선의 저항을 측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단무죠. 자, 그럼 문제 봅니다. 3-61이에요. 210, 105의 변압기를 그림과 같이 결선하고 고압 측에 200의 전압을 가하면 전압계의 주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요게 사실은 무슨 곡선이에요? U하고 V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죠? 요거는 감극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감극성. 그래서 고압 측에 봤을 때 오른쪽에 뭐가 있는 거? U가 있는 거. 오른쪽에 U가 있는 거. 자, 그게 지금 뭐다? 감극성이다. 그렇죠? 자, 고압 측에 봤을 때 그러면 자, 스몰 v, 스몰 u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 고압 측에 봤을 때 오른쪽에 u가 있는 거 얘가 감극성이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도록. 자, 이 감극성. 그다음에 가극성 같은 게 어떻게 돼 있어요? 자, v하고 u가 돼 있다. 그러면 여기가 스몰 u, 얘가 v죠.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얘가 뭐다? 가극성이다. 이거는 감극성이고요. 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 전압계의 지시값은 요 전압이 요 전압 빼줘야 그렇죠? 자, 요 전압 200이고요. 여기 이제 건수비가 있고요. 자, 건수비가 얼마 돼 있어 지금? 210대 자, 105니까 자, 2배가 됐죠. 그럼 여기 저압측에는 얼마 걸려요? 저압측. 자, 저압측에는 200을 갖다가 건수비 나눠주니까 자, 100V 걸리겠죠? 그렇잖아요. 자, 고압측과 저압측 차가 2배 차 난다. 그럼 고압측이 200이면 저압측은 100V 아니야. 자, 그거의 차를 갖다 얘가 지시하는 거죠. 차. 그러면 자, 200에서 100을 빼주니까 이거는 100V를 지시하게 된다. 그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59번을 보세요. 자, 뒤쪽에 159. 부월주 계전기로 보호되는 것은 뭐냐? 바로 변압기가 되겠죠? 자, 변압기. 유증기 검출하는 거예요. 자, 163번입니다.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에 쓰는 계전기여서 가장 적합한 것은 뭐냐? 차동 또는 비율 차동 계전기다. 나머지는 뭐 교재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아마 이제 이런 계전기류 같은 경우 우리 전력에서 많이 다루실 거기 때문에 별도로 기기에서는 부연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169. 변압기 개방회로 시험으로 구할 수 없는 거. 자, 여자 임피던스, 여자 어드미턴스, 철선, 무부하 전류, 동선, 디귿이 들어간 거는 단락 시험이라고 했죠? 그 답이 2번이 됩니다. 171번입니다. 단락 시험과 관련 없는 거. 자, 요거 임피던스 디귿,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 디귿 있고, 임피던스 전압도 디귿이 있네요. 그 여자 어드민턴스도 이것도 지금 보면 디귿이 있는데 이것도 아니냐. 이거는 뭐예요? 앞에 여자가 있으니까, 자, 이거는 개방외로 시험이죠. 개방시험.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주의해야 돼요. 답은 1번입니다. 172. 변압기 등가위로 작성에 필요 없는 시험. 등가위로 작성하려면은, 자, 바로 이제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단무죠. 단락시험, 무부하시험, 저항시험. 이렇게 세 가지를 아셔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2번의 반환부호법이고요. 반환부호법은 네, 뭐예요? 온도 시험법이 되는 겁니다. 173번. 단당변압기 임피던스 와트를 구하기 위해서 임피던스 와트. 자, 디귿이니까 디귿 하시면 되죠. 단락시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여기서는 뭐 간단해요. 자, 우리 자, 이 등가위를 갖다 작성하는 데 필요한 시험은 뭐냐? 등가위 작성 시험 세 가지가 있죠? 자, 뭐라고요? 단무죠. 자, 단락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무부하 시험이 있고, 자,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자, 바로 저항 측정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네, 등가위로 갖다 작성하는 데 필요한 시험 이게 되겠고, 그 다음에 단락 시험을 통해서 뭘 갖다 구할 수 있느냐? 바로 임피던스 와트, 그 다음에 임피던스 전압, 자, 그리고 동선, 그 다음에 뭐 전압 변동률. 자, 이런 거 가능하죠. 무부하 시험을 통해서는 여자 전류. 자, 무부하 전류 당연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철선도 구할 수 있고요. 철선. 자, 여자 어드민턴스 계산이 가능하죠. 이런 것들. 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다 묶어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 보호 장치가 뭐가 있다? 보호 계전기가. 자, 바로 비율 차동 또는 차동 계전기, 부울주 계전기, 압력 계전기, 가스 검출 계전기 등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부울주 계전기는 유전기를 검출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뭐예요? 수소를 갖다가 검출해가지고 경보를 울려주는 거고요. 부울주 계전기는 자, 바로 변압기, 자, 본체, 주 탱크와 컨서베이터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자, 그런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변압기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배웠던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전에 나갔던 변압기를 다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시간이 지나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이제 정립이라는 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대단히 힘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복습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빨리 복습하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